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긴 내용인데요. 어저께 장 끝나고 감사보고서 비적장이 나온 종목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케어젠, KD건설, 라이트론. 그래서 이 공시들을 살펴보고 왜 감사보고서 비적장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을 조금 알아두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3월달, 4월달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조심해야 하는 달입니다. 특히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빨리 내는 회사들은 뭐 문제가 없으니까 빨리 내버리는 거고요. 조금 늦게 되거나 지연이 되는 회사들은 따로 공시를 안 하는 이상은 조심을 하는 게 좋겠죠.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3월 18일입니다. 2019년 3월 18일인데 장 종료 후에 대부분 이런 종목들은 공시를 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더 당황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일단은 올해는 3개 종목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공시를 했었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케어젠입니다. 이거 2017년도에 상장한 종목인데 뭐 아무래도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괜찮은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공시가 떴는데요. 3월 18일 날 공시. 요 제목을 쭈르르 보면 유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감사보고서 제출을 했는데 위에 보시면은 뭐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기간 변경, 상패 사유 발생, 상패 사유 발생 보이시죠? 이거 보면 대충 감사 보고서 제출을 했는데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구나 캐치를 바로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감사 보고서 보실 때는 뭐부터 보면 된다고 했죠? 빨간 부분 의견 거절인지 적정 미해당 이거 되는지만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일단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의견 거절은 도저히 뭐 회계법인이 감사를 할 수가 없다. 뭐 어떤 제한 때문에 그래서 의견 거절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은 뭔가 의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회계법인에서는 케어젠이 해외 공급 계약을 해가지고 뭐 이익이 많이 났는데 이 부분이 뭐 어느 정도 의구심이 든다. 디지털 포렌식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뭐 이런 상태 때문에 제대로 감사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 거절을 냈던 거고요. 그러면서 15일 날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3월 15일 날에도 풍문이 한번 있었거든요. 비적정설 케어젠 같은 경우는. 근데 그때부터 거래 정지돼가지고 계속해서 거래 정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말이죠. 회계 감사를 하는데. 근데 똑같이 3월 27일 7영업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케어젠이 이의 신청을 해야 될 거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의 신청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이거는 맞출 수는 없는 건데 그냥 순전히 제 생각이고요. 케어젠 재무제표를 보면은 뭐 물론 해외께 지금 뭐 약간 의구심이 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이익은 계속해서 나고 있고요. 뭐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 둘 다 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 회사거든요. 아무래도 뭐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지만은 뭐 어느 정도 이 신청을 할 것 같고요. 다만 뭐 개선 기간을 부여하게 되면은 뭐 1개월이고 뭐 6개월이고 이런 식으로 길게 동안 거래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KD건설입니다. 이 종목은 뭐 예전부터 많이 봤는데 테마주로도 많이 움직였고 뭐 잡주입니다. 잡주. KD건설 같은 경우도 공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 전에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위에 보면은 상패 사유 발생, 그다음에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뭐 하나가 더 있네. 뭐 이 정도 느낌이 드시면은 공시를 그래도 잘 보고 계신 겁니다. 감사 보고서 일단 보게 되면은 제가 어느 부분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당에 의견 거절 나왔습니다. 이거는 또 왜 의견 거절인지 뭐 보면 될 것 같은데 회계법인에서 의견을 안 냈다는 거예요. 하는데 뭐 무리가 있다거나 이런 건데 KD건설 같은 경우는 적절한 주요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즉 KD건설에서 뭐 자료를 대충 만들어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전에 뭐 2018년도 감사 보고서 때도 마찬가지로 실질 심사 사유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가 다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하고 나서 오늘부터 거래 정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의 신청이나 뭐 상패 여부 결정일까지는 계속 거래 정지가 된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같습니다. 날짜가 같기 때문에 앞에 케어젠이랑 똑같이 3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 종목도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 의견 거절. 뭐 자료가 없다는데 뭐 어떻게 감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3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KD건설.
근데 뭐 그거에다가 플러스 2018년도 3월이죠. 1년 전에 그때도 뭐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제대로 뭐 회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추가됐기 때문에 상장 적격서 실질 심사 관련 대상이기도 하다. 뭐 나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무제표 보면은 거의 적자라고 보시면 되죠. 2017년도도 적자폭도 크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의 신청을 뭐 전부 다 한다고는 하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KD건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종목은 넘어가고, 세 번째는 라이트론입니다. 라이트론도 아마 주주분들 좀 많으실 건데, 일단 라이트론도 다시 비적정 의견이 나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됐는지 보죠. 라이트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날에 장중에 풍문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패 사유 발생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3월 15일날 공시 보면은 전환 사채권 발행 결정이 이게 정정된 게 있었어요. 즉 돈이 안 들어와 가지고 뒤로 넘어갔다 이런 소식인데, 그때 약간 갸우뚱하기는 했어요. 라이트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먼저 전환 사채권 3월 15일 거 보면은 원래는 3월 15일 날쯤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연장이 됐죠. 그러니까 납입일 연장으로 인한 정정, 이런 거는 크게 좋은 공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라든지 삼자 배정 유증할 때 납입일을 바꾸게 되는 거는 뭐 돈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정이 있기 때문에 미뤄지는 거기 때문에 별로 안 좋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이트로는 먼저 저런 게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회 공시 요구가 뜹니다. 풍문 또는 보도, 감사 의견 비적정설, 이건 장중에 나왔던 거죠. 6시까지 답변을 해라고 했었고, 원래는 19일까지 해도 되는데 그 전에 뭐 일단은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조회 공시 결과가 뜨고 나서 30분 동안 원래 거래 정지였는데, 내나 3월 18일 날 더 늦게 장 끝나고 나서 일단은 라이트론에서도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제출을 하는데 일단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이쪽에는 미해당이 되지만은 역시 의견 거절이 뜹니다. 뭐 똑같겠죠. 사유는 뭐 감사 범위 한정이라고 아마 예측은 되는데, 일단은 라이트론 같은 경우도 의견 거절이 떴고, 얘기를 보면은 뭐 라이트론은 자금 지출 관련 내부 통제, 거래 타당성 및 회계 처리 적정성, 특수 관계자 범위 및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미비. 이것도 KD건설처럼 자료가 미비됐기 때문에 외부 감사인이 의견 거절을 이제 한 거고요. 제대로 안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같은 날이죠. 그래서 3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이 없으면은 상장 폐지 절차가 바로 진행되니까 7영업일간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라이트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거래 정지가 이거는 계속 되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라이트론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 아마 삼성전자 쪽에 뭐 부품 공급하고 뭐 이런 회사라 가지고 설마 하는 좀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장중에 풍문 때문에 확 빠질 때도 못 빠져나오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일단 회사 재무제표 보면은 안 좋기는 안 좋아요. 뭐 영업이익도 적자 계속 나고 최근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뭐 계속 기업 아까 존속 불확실성 여부에서는 그런 거는 미해당이었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는가. 근데 이거는 진짜로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종목 다 그냥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로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크게 이제 비적정 나오게 되면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닌데 이따가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긍정적인 이제 과정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고 하면은 아까 3월 27일이죠. 그때까지 이의 신청을 회사가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증선이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보고를 받고 한 뒤에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해요. 이게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정상화되는 과정이 보통 좀 좋은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 좋은 쪽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거. 그러면 바로 상패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뭐 그쪽에서 했을 때 이거는 사유가 안 된다, 해소 사유가, 그러면은 또 상패 처리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업을 보실 때는 3, 4월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재무제표 항상 보시고, 아까처럼 전환사채라든지 삼자 배정 유증 이런 거 자꾸 미루는 회사들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게 수작을 부리는 회사들은 조금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위험한 종목들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